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조금 내려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PPRM의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떤 것에 대한 오해냐면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조금 내려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많은 저희 간호사님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영어 자체,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학생인 것 같은 글을 잘 쓴다든지 리스닝을 잘한다든지 어떤 스피킹도 되게 이렇게 좀 애드밴스한 되게 고급진 그런 대화를 잘 해야지만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at the same time 그 영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떻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학원을 가야 되는지 1:1 튜러를 해야 되는 건지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보니 미국이다 보니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잘 들리기도 해야지 내가 그 어떤 말을 전달하겠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님들이 필요한 잘해야 하는 영어, 잘 디벨롭이 돼야 되는 그 영어 부분은 문법이 되게 막 잘 맞는다. 아니면은 글을 되게 잘 쓴다. 아니면은 무슨 어리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 의논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를 잘하라고 지금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간호사님들이 잘해야 하는 영어는 실질적인 소통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저희 간호사님들이 본인이 태어난 나라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로 환자들과 닥터들과 그 외의 병원 관계자들과 또 환자의 가족들과 여러 가지 그런 인더스트리, 그런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내가 단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간호사로서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거죠.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잘 줄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했다. 앞으로는 며칠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나이 든 분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아니면은 나이 어린 사람을 환자로 둔 가정의 젊은 엄마, 아빠에게라든지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어를 잘 하려면 무엇을 도대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간호사님들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신경을 쓰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학원. 그리고 전화 툴을. 전화 툴은 보통 보니까 이제 보통 필리핀어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필리핀에 지금 계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은 이제 1대1로 만나서 하는 이제 private tutor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혼자서 공부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책을 읽으신다든지, reading out loud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나 미드를 보시면서 이제 그것을 섀도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영어 애플리케이션 요즘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가서 미국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영어를 한다든지, 그런 많은 다양한 이제 방법들로 영어를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많이 세이프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선생님과 스피킹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은 한 30분 정도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뭐 1대1로 프라이빗 투러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만나서 1대1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이제 투러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IELTS를 해야 되다 보니 기왕 투러를 하이어해야 되니까 투러를 이제 하이어를 할 때 IELTS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이력이 계신 선생님을 조금 이렇게 선호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보통 일을 하는 시간 외에도 오버타임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시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전화 투러 같은 경우, 전화 1대1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미드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듣기가 많은 거죠. 듣기가 많아서 거의 듣고 그냥 보고 하는 것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이 없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피킹은 많이 이제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제 미드나 뭐 영화를 보면서 하는 이제 영어 공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공부를 일하는 그런 가운데 다 하시고 계신데, 사실 제가 간호사님 한 분 한 분에 따라서 옵티멀하게 상담을 하면서 어드바이즈를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매니지를 하면서 이렇게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 사실 좀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뜻은 헛된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헛된 데 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법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 너무 많이 틀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이 읽고 학원도 가는 것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는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학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그런 어떤 스피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학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말 정형화되게 배우는 그런 학원 공부는 사실 실전에서 조금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계속 가시는 간호사님들을 보면 그 학원이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이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현실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현실적인 정말 대화가 빨리빨리 늘지 않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1대1 전화 통화를 해서 영어 스피킹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직접 만나서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만나서 직접 튜러를 하고 이런 게 조금 많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고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전화 통화를 많이 하려고 이제 플랜을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제대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많은 간호사님들에게 들은 바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냥 미국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 사람과 대화하는 거면 전화 튜러도 되게 좋을 텐데 사실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 영어를 쓰는 어떤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계시는 특히 필리핀어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그런 문화, 영어는 쓰지만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레커멘드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미국이 워낙에 땅덩어리도 크고 워낙에 스테이트 되게 많이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 미국 안에서도 문화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발음이 조금 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창한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국적인 영어를 자꾸 익스포즈를 하고 나를 이제 자꾸 열어놓고 그런 미국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진짜 아메리칸들이랑 얘기를 하고 많이 노출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묻어오는 미국적인 문화, 미국적인 개념, 미국적인 생각들, 사람마다 당연히 조금씩 다르겠죠. 한국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정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좀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기회들과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거든요. 특히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잘 구사를 하고 미국적인 것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미국적인 문화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보셨던 분들은 그냥 단지 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쓰자라는 의미로 뭐 캐네디언 미국 영국 필리핀 호주 어느 문화권에 있는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되게 많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한국에만 있어 보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려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영어가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그것도 돈을 많이 주면서 배우는 그런 귀중한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미국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미국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의 패밀리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병원도 가봤고 미국에서 학교도 가봤고 미국에서 은행도 가봤고 이런 사람이랑 영어를 연습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냥 단지 영어만 사용하고 영어만 공부하고 스피킹만 연습하는 거에 대한 베네핏이 아니거든요.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학원하고 이제 1대1 전화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1대1 프라이빗 튜러인 것 같아요. 1대1 프라이빗 튜러는, 직접, 서로 만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스피킹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 튜러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무조건 간호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간호사가 있는 곳에 맞추어서 그 로케이션에 와서 세션을,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도 되게 한계가 있는, 템포럴리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빗 투어를 딱 생각을 하면 저는 미국에서 그냥 되게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간호사님들이 미국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죠. 정말 불특정 다수랑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우리 ER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머전시로 들어왔다가 패밀리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 패밀리가 갑자기 급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되게 정말 서프라이징리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거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뭐 젊은 사람, 남자, 여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ICU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환자 자체가 스비어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가족들, 한 페이션트라도, 한 환자여도 되게 다양한 연령대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패밀리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이고, 되게 그 패밀리들이 많이 예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OR 간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그 페이션트랑 직접 인터뷰하며 그런 어떤 많은 닥터 아니면은 서지텍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프리 오퍼레이션 널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medsurg 간호사님들은 말을 안 해도 이제 설명이 될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1대1 튜럴 좋아요. 어떤 선생님이 나를 맞춰서 개인 선생님, 사실 개인 선생님이라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학원에 가서 여러 사람이랑 한 선생님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나를 맞춰주는 한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선생님이 많이 맞춰주니까 되게 편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다른 것보다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되게 컴포트 존에 자꾸만 내가 안전지대에 자꾸만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방법의 영어 공부도 하고 있으면서 그냥 또 another 한 가지, 그냥 어떤 그냥 소수의 한 가지가 프라이빗 튜럴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프라이빗 튜럴만 가지고 나의 영어 공부를 다 소화해내려고 하시면 사실 나중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프리딕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학원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원 1대1 튜tor, 그 다음에 전화 튜터 아니면 전화 통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세 가지 방법이 가장 또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그 방법들이 학생들한테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간호사님들한테는 조금 지금 당장 몇 개월은 it's okay. 그냥 내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너무 두렵다. 다른 방법들을 트라이 하기엔 나 혼자서 헤쳐나가기엔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은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ELTS를 공부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적으로 IELTS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티처 등을 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해도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덜 사용하시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요즘 유튜브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미드를 봐라, 미드를 뭐 섀도잉 해라, 뭐 여러 가지의 막 레커멘데이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뭐라 그러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어드바이스들이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targeted recommendation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recommendation들을 너무 100%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좀 더 해야 되는 부분과 덜 해야 되는 부분, 나아가야 되는 방법들이 되게 좀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복합적인 게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집중적인 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몇 개월 했다가 또 두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트랜짓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정말 여러 가지 그 때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이제 봐주는 사람이 없고 어떤 평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 그것을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혼자서 그냥 앉아서 보는 거니까. 정말 그게 영어 공부가 되는 건지 그냥 영화를 보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는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본인이 기본적인 스피킹, 기본적인 소통,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데 내가 너무 한국식의 영어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발음도 그렇고 원어민적인 어떤 느낌, 원어민적인 표현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소통을 이미 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어도 내가 다 들리고 말은 하겠는데 내가 좀 더 한 단계 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원어민적인 표현을 알고 싶고 내가 더 애드밴스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미드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마다 다 좀 레커멘드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자막은 전혀 보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자막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정말 그 자막을 원어민적인 표현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해석을 잘 해놓은 그런 한국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국말이 편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자막이 한국말로 계속 나오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솔직히. 영어로 그 배우들이 계속 말을 해도 나는 한국말만 보고 있어요. 이분 저도 한국 자막을 만약에 띄워놓는다. 그러면 한국 자막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막은 아예 키지 말고 맨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키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자막을 키고 보면 그 배우들이 말하는 그 언어는 사실 되게 빨리 되고 어떨 때는 막 묵음되고 뭐 이러면서 잘 안 들리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자막을 캡션을 키고 보면 저 말이 지금 요 단어구나 하면서 그 배우가 말하는 말 그대로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말은 그대로 적지도 않으면서 직역을 하면은 직역은 솔직히 영어가 한국말로 직역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 말도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켜놓고 내가 정말 정확한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요만큼을 보고 스탑을 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섀도잉을 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내가 리코드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플랜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영화나 이제 드라마로 할 때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영화보다는 미드가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느낌. 영화는 우리 한국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진짜 같은 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통 드라마죠. 드라마도 드라마 나름인데 될 수 있으면은 어떤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 아니면 병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원어민적 표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만드는 페이스 익스프레션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몰랐던 단어들 생각보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단어인데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쓰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걸로 미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캡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자막들을 이제 키고 보다가 결국에는 키지 않고 보시는 단계를 가셔야만 진짜 히어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환자들이 얘기할 때 그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정말 우리가 미드를 볼 때 그런 사람들, 배우들을 진짜 자막 없이 보는 것처럼 자막 없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실질적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 자막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사실 그것에 되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유스트가 되고 밑에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뜨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막을 보는 스테이지가 빨리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조금 내가 챌린징이 돼도 내가 좀 아직은 내가 완벽하게 자막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한번 끄고 한번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 자신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를 되게 조금 어려운 시츄에이션으로 놓아보면 내가 생각보다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라도 간호사가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생을 살 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다. 그럼 잠깐 키고 봤다가 요런 부분이었구나. 다시 끄고선 봤다가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미드도 뭔가 이렇게 재밌고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야 계속 컨티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한번 보세요. 모르던 알던 그냥 쭉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캡션을 또 켜서 쭉 보고 다시 꺼서 또 한번 쭉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어떤 순간 그냥 약간 좀 귀가 트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13살 때 미국에 왔어요. 초등학교만 끝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하고 2학기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다니지 않고 미국으로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사실 저의 영어 실력은 거의 내 이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되게 많은 개인 프라이빗 튜터를 엄마가 막 해주시고 뭐 영어 공부 막 학원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전혀 스피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히어링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을 했고 되게 많이 귀가 트일 때까지 입이 트일 때까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영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 안 들리는 거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사전도 찾아보고 막 그거 뭐 내가 학교에서 그게 안 들릴 때 좀 적어놨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한번 그게 뭔지 막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그냥 영어가 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내 귀가 트였는지, 언제부터 영어를 스피킹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막 미국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가서 막 굳이 공부를 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제가 했던 건 그냥 학교에 갔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하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막 원어민 아이들이랑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부터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1.5세의 그 세컨 랭귀지에 대한 그 고통을 정말 많이 느낀 사람이고 더 맨날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드나 영화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자막 같은 경우 내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미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을 레커멘드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는 아무래도 영화적인 정말 조금 뭐라 그러지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오고 가잖아요. 한국 영화를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그냥 for fun. 그냥.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하는 용어로는 미드를 저는 추천하는 것 같아요. 영화보다는 미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원에서 어떤 책자로 공부를 하는지 저는 당연히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생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읽어야 되는 책들의 어떤 레벨을 보면 상당히 애드밴스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정말 모르겠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난 한 번도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어떤 표현들을 가끔씩 우리 아들한테도 듣고 막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듣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를 좀 못했었어요. 제가 왜 내가 어디에서 이런 걸 미싱한 걸까? 왜 내가 이런 표현을 잘 모르는 걸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되게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배우는구나.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읽는 책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책들을 맨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잘 이제 엄마 이거는 무슨 단어야?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진짜 옆에서 1시간, 2시간 같이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이어서 이제 혼자서 다 알아서 읽지만 그 전에 킨더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맨 처음에 1학년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는 정말로 아들이 책을 읽는 것만큼 저도 되게 힘든 이제 시간을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표현들을 배우더라고요. 정말 많은 표현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미 그런 표현들은 아는 상태에서 성인이 돼서 아직 쓰지는 않아도, 많은 부분 쓰진 않아도 그냥 필요한 경우 내추럴리 나오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의 어떤 세월을 저는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간호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Diary of Wimpy Kid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렇게 가끔씩 만화같이 그런 약간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정말로 그냥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많은 표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다른 책들보다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서로 막 빌려줘 가면서도 읽고. 그래서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고 종류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Diary of Wimpy Kid라고 해서 그 기본적인 오리지널을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마존에서 구매해가지고 좀 이렇게 읽어보셔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희 기존 간호사님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프리스크리닝을 이제 준비하거나 상담을 저랑 해봤거나 이제 저희랑 어찌됐던 많은 이제 대화를 해보신 간호사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호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간호사로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로서 내가 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로서, 내가 미국에서 간호사로서, 미국 간호사로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소통을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학생이 아니에요. 정말 무슨 어리글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다든지 막 그것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는 것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엑스트라로 하면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거 사실 레커멘드 하지 않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무슨 그렇게 어리글을 많이 얘기할 게 있겠어요. 어리글에 대해서 내가 영어를 어차피 잘해지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간호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냐, 내가 왜 영어를 잘해야 되냐, 내가 어떤 영어를 잘해야 되냐, 환자들과 닥터들과 컬리그들과 여러 그런 어떤 내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영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영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잘해야 돼, 뭐를 잘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뭐 BSN을 하신다, 뭐 미국 BSN을 하신다, 뭐 온라인으로, 아니면 IELTS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숙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할 때 배우는 영어,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은 소통하는 영어예요. 소통하는 영어를 잘하려면은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그들의 문화, 100%는 아니어도 그런 것에 자꾸 노출이 돼서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말하는 내가 안 불편해야 상대방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고, 그렇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발음, 아니면은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그런 어떤 문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터치를 하고 지나가야 되죠. 우리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다 정말 많이 지쳐 계시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정말 전쟁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멘털리, 피지컬리. 어떤 분들은 나이트, 어떤 분들은 데이,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에 어떤 오버타임,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모자라는 언더스태핑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 적은 간호사님들이 상대해야 되는 많은 환자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많은 컴플레인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이제 그런 많은 것들. 많은 저희 간호사님들이 또 젊은 싱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겠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도 플랜 아웃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고민들이 많은 그런 일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시간, 타임 컨트롤을 해야 되면서 해야 되는 영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데 시간이 일단 많이 소요되는 영어 공부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랑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 누군가가 나를 봐줄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영어, 책으로 그냥 미드로 그냥 뭐 영화로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영어 공부는 조금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어보이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레커멘드를 하는, 지금 우리 간호사님들이 간호사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많은 그런 스케줄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집에서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가장 좋은 것은 영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이것저것 많이 리서치도 해보고 보고 이제 많이 이제 한번 알아보고 많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레커멘드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 좋더라, 이런 거 좋더라, 이런 저런 링크들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내 핸드폰으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사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why not? 베네핏을 내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어떤 프라이빗 튜럴이나 어떤 전화 그 튜럴 아니면 전화 그 통화 네이티브랑 하는 그런 통화보다 가격이 프라이스가 좀 적게 드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랑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사람이랑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퓰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본인한테 맞는 가장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가장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한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학원스럽게 뭐라 그러죠? 너무 커리큘럼화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만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레커멘드는 하지 않고요. 그냥 중요한 건 그냥 어떤 미국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너 미국 어디에서 살아? 언제부터 거기 살았어? 어느 주에서 살아봤어? 그리고 혹시 너가 아파서 병원 가본 적 있어?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뭐 맨 처음에 뭐가 제일 궁금해? 아니면은 뭐 그 병원에 뭐 너 패밀리 멤버들 중에서 뭐 아파서 이머전시 들어가 본 적 있어? 아니면은 뭐 서저리 해본 적 있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었어?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나 되게 궁금한데 그런 거 좀 알려줄래?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랑 미국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미국식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인 것을 저는 레커멘드를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 우리 간호사님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세이브하고 돈 세이브하고 내가 그냥 환자를 만약에 만났다면 할 수 있듯이 그냥 불특정 다수하고 많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물론 내가 프라이빗 투어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돈은 더 2배로 들겠지만 본인이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호사님들에게 제가 그 때때에 맞게 이제부터는 학원을 안 가셔도 되지 않겠냐.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30분을 늘리자.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코칭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를 타지만 커서는 진짜 자동차를 몰듯이 우리가 비에클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계속 공부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냥 되게 오픈 마인드 하셔서 본인한테 제일 그 시기에 본인의 그 성장 속도에 맞게 그 성장의 시기에 맞게 많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코칭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내가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고 이제 미국에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희 레리튜드 36 이제 다이렉트 하이어링을 하고 싶은데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먼저 하고 오겠다. 아니면은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스스로 겁을 막 먹으시는 거예요. 영어를 나는 너무 못하는데 그냥 상담조차 받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끄러워하신다든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경력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그러신 분들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상담을 드리고 있고, 왜냐면은 early on stage부터 빠른 시간부터 상담을 해서 어떤 내가 path에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서야 되는지 미리 상담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내가 이만큼밖에 채우지 못했지만 한번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저는 그러면 얼마만큼을 더 있어야지 레리튜드에 컨시럴이 되나요? 레리튜드랑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여서라도 이해가 되시고 정말 이해가 가시고 정말로 그런 깨달아짐이 있을 때까지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미국에 대한 이민과 여태까지 저희 강사님들이 해오셨던 그런 많은 어떤 발자취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인생에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특히 영어에 대한 것들, 특히 또 경력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상담을 하고 되게 많이 나누고 되게 많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셔서 요거 한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상담을 해드리고, 또 제가 더블 체크업으로 저희 고용주와 같이 상담을 해서 그 스페시픽 간호사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되게 많이 저희 고용주와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 간호사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랑 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에 올 때까지 같이 워킹 트루 같이 걸어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간호사님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그때 말씀하신 거 요런 거 했어요. 이제부터는 영어를 이렇게 하려고요. 경력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요. 다시 경력을 회복했습니다. 경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병원으로 갈까요? 저 병원으로 갈까요? 이 디파트먼트로 갈까요? 아니면은 여기를 퇴사하고 다른 데로 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계속 저와 카톡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계속 나누면서 혼자서 고민하는 거 없이, 저희랑 아직 계약하신 분은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되게 간단하고 되게 핵심적이고 뼈대적인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어떤 시츄에이션과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런 어떤 스테이지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락을 주셔서 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좀 마음이 시원하고 좀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없이 그렇게 이제 미국에 오시는 여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부분을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hopefully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저와 한번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시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일을 아직 안 가셨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일에서 지금 겟백을 하셨으면,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발 닦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영어 공부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조금 하시고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영어 공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미국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다. 미국 간호사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마음, 익사이링한 마음, 조이풀한 마음을 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국 간호사가 되는 그 이제 여정 속에 미국 간호사가 이미 NCLEX 라이센스가 있으시고 또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는 그 여정 속에 같이 상담하며 같이 고민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제 실비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제 한 어떤 루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레디투드 36 다이렉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실비아로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